전해드릴 소식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한국이 반드시 타협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정부의 오판은 크나큰 외교적 실책이었으며 이는 일본 기업의 희생을 부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일본의 기업 M&A 전문지인 M&A 온라인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가져간 일본 정부의 실책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불화수소 수입 제로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 기업이 외교의 희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월 16일에 발표된 2019년 8월에 한국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보면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도체 3개 소재 중 불화수소의 수출량은 제로였으며 8월 30일에 일본 정부가 삼성으로 가는 불화수소 물량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9월에는 수출량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가 주목된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시작합니다. 수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90%에 해당하는 월 평균 3,000톤을 일본에서 조달할 정도로 일본에 의존해 왔기에 한국의 기간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의 수입이 막히면 한국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서 반드시 부러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그 예상을 빗나갔으며 한국은 마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이 막힐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월 상순에는 한국의 소울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가 중국에서 수입한 무수 불화수소산을 순도 99.999%의 고순도 불화수소액으로 가공해 삼성에 납품했고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머티리얼도 8월에 IT 소재 플랫폼을 만들어 고순도 불화수소를 양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한국의 소재 국산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서도 현재는 일본 기업이 과반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웨이퍼를 다루는 SK실트론이 9월 10일에 미국의 화학기업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산업을 인수하는 등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국산화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는 형태라고 위기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일본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소재나 웨이퍼용 고정밀도 프로브 스테이션 등의 생산 장치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연구기관과 생산장치 기업들이 제휴해 국산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점도 기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와 생산 장비에 있어서 한국의 소재 및 생산장치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한국 글로벌 기업들은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하고 한국 공급업체는 상대도 하지 않는다라며 불만을 표할 정도로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일본 기업 일변도였지만 현재는 상황이 변해 한국은 점차 반도체 소재 및 생산 장비의 국산화로 물들고 있는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일본의 소재 장비 업체가 자국의 수출 규제 강화의 여파로 비즈니스 기회를 잃게 될 것 같고 게다가 이 불씨는 영토 문제나 무역 마찰과 같이 국가나 국민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인식 문제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해도 얻는 것은 거의 없으며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잃을 것만 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뼈아픈 반격을 하는 등 압력에 굴복할 기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만큼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한일 양국이 알아서 잘 논의하라고 해버린 미국 정부에게도 버림받은 상황이며 일본의 외교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이어져 속수무책의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외교 정책은 일본이 강하게 나오면 반드시 상대는 타협해온다는 낙관론에 근거하여 힘으로 눌러 굴복시키려는 오로지 하나의 방법만으로 단번에 승부를 보려는 것인데 상대국이 이에 강경하게 맞서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며 사실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아무런 소통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이 관여할 수 있을지조차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종군 위안부 동상 문제에 대해서도 2017년 1월 주한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키는 강경책에 나섰지만 결국 사태에 아무런 진전도 없이 4월에 두 사람을 도로 복귀시킨 외교상의 패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일본 정부의 외교 실책이 큰 마이너스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만 부각시켰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일본의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웃한 국가인데 어떻게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은 일본입니다. 이번 한일 갈등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비열한 힘의 논리에 굴복할 한국이 아님을 일본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